부분까지 좀 다 풀어볼 거고, 복소수가 초반에는 좀 쉽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개념들 추가해가지고 할 건데, 일단 88페이지인 걸로 알거든? 88페이지 펴주세요. 세변 숙제 잘 채워왔어? 시험 다 해왔어?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뽑아줄게. 자, 여기 88페이지 보시면 복소수 써 있어요. 현주야, 숙제했어? 자, 봐봐. 자, 복소수. 조금 이따 좀 조사 좀 해보자. 복소수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일단 고등과정에서 수책의 마지막이거든요. 고등과정 수책의 마지막. 얘가 수책의 끝이야. 수체계가 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거 했던 게 수체계야. 수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 중3 과정부터 한번 맞춰가지고 해보자. 중3 과정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x제곱은 2다 라는 거를 우리가 중2까지는 유리수만 하거든. 유리수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봤을 때, 우리가 유리수는 어떤 식이 나와야지 유리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리수. 어떻게 생긴 식이어야 되게? 분수 형태여야 돼요. 유리수는 분수 형태의 식만 유리수야. 그러고 분모 비의 값이 0이 아니어야지 유리수라고 볼 수 있어. 얘가 1차적으로 중2건데 포인트가 돼. 그때 우리가 그래서 0.23 땡 이런 식은요, 얘는 순환소수인데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 점 하나가 9가 되고요. 여기 한 자리 비어있지? 여기 0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 여기 23 다 쓰고요. 점 안 써있는 얘를 빼주는 거야. 그럼 얘는 90분의 21이 되거든? 약분 안 할 거야. 저렇게 분수 형태가 되면은 유리수로 봐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분수식이 됐지? 그게 유리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숫자 뭐 마이너스 7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7은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거든. 1분의 마이너스 7, 그 다음 또 2분의 마이너스 14. 분수 형태가 되면은 다 유리수야. 전부 다. 근데 그때 x제곱은 2다 라는 요 형태 있잖아요. 얘가 맞춰지는 x값을 찾아보려고 계산기를 쳐보면 되거든. 1.414 점점점점에서 순환 마디가 없는 소수가 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나와지는데, 순환하지 않으면 0.23땡은 0.23, 3333 이렇게 쭉 3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순환 마디가 있어서 분수식이 되던 건데, 순환하지 않으면 분수식 형태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1.414 저렇게 쓰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무리수라는 범위로 확장을 했던 게 중3이야. 이때 x값이 몇이에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죠. 얘네를 순환하지 않는 소수인데 분수 형태로 못 나타내니까 분수가 안 된다라고 쓰시고, 대표 예시로 루트 2, 뭐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것들이 무리수가 된다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2 플러스 루트 3은 왜 무리수가 되는지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루트 3이란 게, 루트 3 있죠? 얘는 x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를 의미한 바가 루트 3이잖아. 맞지? 제곱근. 그때 루트 3은 아까랑 똑같이 순환 마디가 결정이 안 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야. 근데 그럼 얘는 숫자가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루트 3은요 1.7 1점점점인 걸로 기억하거든. 나도 뒤엔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순환하지 않아요. 근데 요따가 숫자 2를 덧셈 걸었잖아. 그게 2 더하기 루트 3이야. 그럼 옆에 2를 더한 거니까 우리 3. 얼마 얼마 순환하지 않는 형태로 볼 수 있구나 라고 잡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으니까 무리수가 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합쳐서 실수라고 해요. 실수했다 말고 그냥 실제 하는 수요. 이 범위예요. 실제 하는 수.
그래서 세 번째로 실수를 써줄 거예요. 실수. 재미없죠? 재미없을 수 있는데 여기가 중요하다. 실수. 실수는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으면 실수라고 한다. 실제하는 수. 그 느낌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랑 같은 말이 있어. 이렇게 쌍방 표시해 놓을게요. 그럼 수직선에 표시가 가능하다는 건 수직선에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체크가 된다는 거야. 그럼 수직선에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이 가능한 거니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여서 대소 비교가 된다. 이라고 우리가 실수를 확장시킬 수 있어.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왼쪽에 누가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지금. 그때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수직선 위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야. 이때 얘의 넓이가 2다 라고 쓰시면요. 그 다음 여기 시작점이 5라고 이렇게 5, 여기 범위 5 잡아주면 지금 다음 사각형은 정사각형 형태로 내가 잡은 거야. 갖다 썼어. 그럼 얘 한 변기는 몇이야? 루트 2란 거야. x제곱은 2인 거니까 한 변 길이가 루트 2다. 요것만 해주면 돼. 그럼 이때 요 선을 그대로 눌러주면 요 지점을 5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가 같다. 5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모든 숫자에 대입하면은 수직선 위에 모두 다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실수 표기하는데 정사각형을 이용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하자. 그러고 여기서 실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제곱하잖아. 그럼 범위가 잡혀. 우리가 방금 저 형태 x제곱이란 거를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했어? 정사각형을 써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방법 보여줬지. 그래서 정사각형은 넓이, 길이라는 관점이니까 우리가 얘 실수를 제곱하시면 넓이 관점이 되지. 아까 x값을 제곱하면 길이를 제곱하면 정사각형 넓이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양수 관점이 돼야 되고 실수 중에서 제일 특이한 값인 0이라는 숫자는 제곱하셨을 때 0이 되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나와진다. 여기에서 최초로 제일 중요한 내용 나와지는 거야. 얘 갖고 계산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야. 그래서 4번 얘부터가 이제 고1이에요. 고1 과정에서 이제 범위가 확장돼. 허수라는 형태로 우리가 확장이 되는데 시작점은 어떻게 되냐? 수학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다, 0이다 까지만 했는데 x제곱이 음수가 될 때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아까 썼던 도구인 정사각형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 정사각형 넓이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런데 연산은 제곱근 연산 방식 그대로 우리가 x값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형태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제곱근 처리하신 거예요. 뿔마 루트 2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한 값만 잡아놓을게요. 그 중에서 루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나는 i라는 문자로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부른다 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는 문자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얘는 허수 단위라 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놔둬주냐면 얘를 왜 단위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나타내 주냐면 자 x제곱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제곱근 처리하실 건데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건데
얘는 내가 루트 마이너스 4만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얘 자체가 허수 단위로 보시면요. 나는 이 루트를 루트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제곱근 연산으로 찢어준 거야, 두 개. 그럼 얘는 i라고 나타내고 루트 4는 숫자 2가 되니까 얘는 이 i라고 이렇게 허수 단위 같고 허수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단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허수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신 건데 요게 연산 방식이고요. 본인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싹 지워줄게요. 필요한 것만 놔둘게. 제곱근 처리하시면 루트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값이 i라고 한다. 이게 허수 단위. 그랬을 때 허수라는 거는 그래서 실수를 설명드린 거에 정반대여야 되는 거야. 쟤를 처리를 못했으니까 새로 나온 범위잖아. 실수는요. 실수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근데 음수 나왔죠. 그래가지고 얘는 수직선상의 표기가 안 되겠죠. 수직선상의 표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수직선상의 표기가 안 되시니까 범위가 벗어난 거야. 지금 실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의 표기가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표기가 되니까 뭐가 됐어? 대소 비교가 가능했죠. 그래서 수직선의 표기가 안 되니까 대소 비교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아까 적은 것처럼 2i랑 3i 이렇게 뭐 i 얘네들 중에서 누가 큰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없다. 대소 비교가 안 된다고. 왜?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표기하는 방식조차가 없다는 거야. 수직선 표기가 안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5번째 복소수까지 설명드리고 페이지 88페이지에 필기 좀 할게요. 5번째, 아까 처음 시작할 때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묶어가지고 실수 하나로 만들었었지. 우리가 유리수랑 무리수가 둘 다 합쳐져서 실수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실수 범위예요. 거기에서 허수 범위로 확장된 거거든. 그때 허수랑 실수를 묶어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한 가지 더 표현하려는 거야. 그게 단원 명칭인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그래서 실수, 그 다음 허수 얘네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나타낸 범위며 그래서 얘가 수 전체가 되는 거야. 모든 수예요. 모든 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페이지 88페이지에 적어주시고요. 89페이지 건들면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지금 우리가 A, B는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앞에 있는 A라는 부분을 실수 꽂으면 얘는 실수 부분만 결정하는 실수 부분이라고 적히고 그 다음 이때 옆에 B 있죠? B는 허수 단위 앞에 있잖아. 그래서 B란 거는 허수가 몇 개 있는지만 결정하는 허수 부분이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허수 부분. 글씨 좀 크게 써줄까요? 허수 부분.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표현하는 건데 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아까 봤던 숫자 중에서 무리수 중에 2 플러스 루트 5, 7 플러스 루트 3 그런 형태처럼 i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1 형태니까 따로 구분 지어서 형태 잡는 거야. 근데 얘는 허수 단위니까 허수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실수가 몇 개 있는지 각각 구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란 단어 갖고 우리가 저 실수가 몇 개, 허수가 몇 개를 구분 지어주고 있는 거야. 그때 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들어주면 1 플러스 2i 그 다음 5 플러스 5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를 복소수라고 하게 된 거야. 근데 얘네 어떻게 구분 지을 건데 자, 첫 번째 처음으로 생긴 범위가 있어요. 어떤 거게? 뭐가 생겼게? 실수까지는 원래 알던 과정이라고 중3 거. 지금 허수 부분이란 요 자리가 처음 생긴 거야. 그래서 B값이 0일 때랑 B값이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구분 내려주는 거야. 그럼 B값이 0이잖아? 그러면 허수 단위가 0개 있다는 거야. 그럼 숫자 형태는 A라는 형태만 남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실수라고 불러지는 숫자가 되는 거.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부터가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B값이 0이 아닐 때야. B가 0이 아니니까 허수 단위가 몇 개 있는지가 표현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두 가지로 찢어줄 거예요. 앞에 있는 실수 부분 값이 0일 때랑 실수 부분 값이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 구분을 해주면 그럼 다음 식은 실수 부분 값이 0이니까 다음 식은 bi라고 요 형태만 남는 거야. 앞에 실수 부분 0 넣어준 거야. a에다 0. 루트 탄 거예요. 길 그대로 이렇게 탄 거야. 그럼 b값이 우리가 b는 0 아니래. 이렇게 생겼고요. a가 0이래. 앞에 빵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는 순허수라고 부른다. 순허수. 우리 적으면서 보자 그냥. 네. 순허수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 허수 부분만 있는 거지. 허수 부분만 있어요. 실수 부분이 없어. 그래서 순 허수다 라고 하는 거야. 순자가 순금 있죠. 그 순자야. 금만 있어서 순금이야. 그 말뜻하고 똑같은 거야. 허수만 있다 라는 표현이야. 순허수. 그랬을 때 아래
A 값도 0이 아니고 B 값도 0이 아니야. 그럼 다음 식은 A 플러스 BI 저 형태가 되는 거죠.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살아있는 거야. 그때 다음 값은 정확히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순허수 아닌 허수. 이렇게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래서 복소수는 지금 실수, 허수로 구분된 거야. 처음 얘는 실수, 얘는 허수 이렇게로 구분된 건데 실수와 허수로 구분했을 때 허수가 두 가지로 또 구분 내려지는 거야.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구분된다. 근데 이거는 오늘 계속 쭉 밀 거여서 순허수는 계산의 장점이 나중에 있어서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해주는 게 좋아. 다음 시간 토요일까지 들으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때 다음 숫자를 우리가 제곱해 볼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Z란 문자로 표현할 건데 Z라는 복소수를 내가 저렇게 잡아놓은 건데 이때 다음 거를 제곱해 볼 거예요. 다음 복소수를 제곱했어. 그러면 Z를 제곱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실수를 제곱한 형태만 남는 거지. 지금 실수 땡겨온 거니까. 요 형태일 때 그대로 제곱해 보시면 이러한 거야. 내가 Z로 써줄게. A가 그대로 제곱하시면 A 제곱 돼요. 맞지? 그랬을 때 A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잖아. 얘는 실수의 제곱 표현한 거야. 그래서 실수의 제곱하시면요. 범위가 어떻다? 아까 했다. 어디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서 문제에서 Z제곱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있으면 실수라고 결정 지어달라 라고 하는 건데 그거 옆에다 말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순허수일 때 순허수 BI를 제곱해 볼 거야. 그럼 BI를 제곱하시면요, BI를 제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요, B도 제곱하고 I도 제곱할 거죠. I제곱. 그럼 I제곱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은 마이너스 B제곱이 된 거야. 자,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 써줄게요. I 제곱값은 우리가 몇이라고?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랑 연산이 똑같겠지?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준 거야. 요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현주 이해됐어? i 제곱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저기에 A, B는 실수다. 여기 색깔 줘가지고 쓴 이유가 있어. 얘가 중요하거든 지금. A, B가 실수여야지만 다음 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B의 제곱은 B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을 따라가니까 B제곱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지.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주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x가 2보다 작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셔야 되겠죠. 반대로 뒤집힌다. 부등식 성질. 그래서 저걸로 맞춰서 하는 건데 이때 아이고 지워버렸네. 그래서 b제곱값 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이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b제곱 하시면 부등호 반대로 뒤집어 라고 된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고 싶은데 여기에서 뭐라고? b값이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갖다 지워줘야 되는 거야. 0 안 되는 거여서. b가 0이면 안 된다고. 얘가 0하고 같아지는 이유가 b가 0일 때가 같아지는 거여서 그런 거야. 0의 제곱은 0. 얘가 실수에서 제일 특이한 거야. 그래서 b 제곱값은 마이너스 달았을 때 0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0값 제외돼서 저 앞에서 제외하고 온 거야. 그래서 순허수 된 거고요. 자, 그럼 얘는요. 얘를 제곱하시면요. a 플러스 bi 요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은. 그럼 그때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i 자체를 문자로 보고 문자 x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고 동류한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 전개를 그냥 먼저 해줄 거야. 앞에 거 제곱하시면요. a제곱, 그 다음 사이에 이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2ab i가 되고, 뒤에 거는 b제곱에 i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줄 거야. 그때 얘네를 한 번 더 써주면 a제곱 플러스 2ab i에다가 옆에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게 되고, 이때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나눠줘야지 복소수 계산이 시작된다라고 처음부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누자 했어. 나눠줘. 얘네는 실수 부분. 그 다음 옆에 이 AB, 요거는 I 앞에 달렸으니까 우리가 허수 부분. 이렇게 따로 나눠주는 거야. 이때 여기에서 잘 봐요. B값은 0이 아니지. A값도 0이 아니지. 따라서 여기 2랑 A랑 B를 곱했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거든. 그럼 I 앞에 허수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여서 얘는 그냥 허수라고 쓰시면 돼요. 얜 순허수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돼. 이유 자체 끝까지 얘기하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네 값이 0이 될 때, 쟤네가 0이 될 때 얘가 빵이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순허수가 되는데 그거 외에는 순허수가 안 돼. 여기까지 따져야 되니까 그냥 허수라고 적어주자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네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데? Z를 제곱했더니 Z를 제곱하니까 몇이 나온다? 0 이상이 나온다. Z를 제곱했더니 0 이상인 복소수 Z는 이라고 써있으면, 현아 금방 할게.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실수여야 된다 라고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Z를 제곱하니까 0 미만인 복소수 Z는 이라고 써있거나 음수인 복소수 Z는 이라고 써있으면 Z는 순허수다 라고 모양을 잡고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된다 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구분돼요.
같다라고 문제에 써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돼. A, B가 실수다라고 잡혀 있어야지만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은 거야. 요 조건이 없으면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른다는 거야. 이유는 A에다가도 실수라고 안 적혀 있으면 허수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식을 또 다르게도 만들어줄 수 있게 돼. 그래서 반드시 요 부분을 읽으시고 오늘 숙제할 부분에 객관식 한 문제 이거 안 적혀 있어서 오답이야. 진짜 숙제할 부분에 한 문제 있어요. 딱 한 문제. 자, 그래서 이때 얘네가 A, B가 실수니까 실수 부분끼리 똑같다. A는 1 하나. 그 다음 B는 2다. 둘. 이렇게로 우리가 정리된다. 가 서로 같은 복소수야. 많이 쉽고요. 요거는 알겠지? 이거는 문제 없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써 있어요. 자, 켤레 복소수 써 있어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그럼 켤레 복소수란 건 말 뜻 자체 알아야 돼. 켤레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켤레 단어. 켤레. 켤레 앞에 봐주세요. 켤레. 켤레란 게 무엇이 되는데 켤레가 뭐가 되는데 우리가 켤레라는 용어를 알아들어야 돼. 용어를. 봐봐. 1 플러스 2i란 거에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신발, 양말 쓰잖아. 맞죠? 그렇게 짝이 되는 거 찾는 거야, 지금. 짝이 되는데, 자, 어떻게? 1 플러스 2i의 켤레야 라고 하시면 얘는 어디만 자리가 바뀌냐면 여기 허수 부분 사이에 껴있는 요 부호만 달라지는 거야. 요렇게가 서로 켤레야. 서로 켤레야. 서로 켤레라 불러. 그때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i의 바라고 해요. 를 그어주시면 우리가 켤레를 표현한 거고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숫자 1 플러스 2i의 연산 마이너스로 돌려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가 표현법이야 그냥. 켤레라는 건 처음에 단어로 시작해요. 아예.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이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볼까요? 2i 플러스 3 요거의 켤레는 뭐게요? 어디 부호를 뒤질게?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거든? 그대로 해야 돼서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 2죠. 요 자리를 바꿔주는 거여서 마이너스 2 i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이거 뒤에 문제 하나 있거든 일부러. 그래서 저 사이에 껴있는 부호 아니고요.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허수 부분 앞 부호만. 그게 켤레야. 이걸 켤레라고 표현한다. 빠. 이렇게만 이거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가 한 페이지고요. 네, 뒤에 없어요. 뒤에 컴퓨터 있어요. 뒤에 왜 봐? 좀 잘 적어봐. 네, 복소수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때 연산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쪽 91페이지에 써놨는데 적으실 거 하나도 없고 앞에 보시면 돼요. 내가 적어야 될 거 말해줄게. 복소수 연산. 복소수 연산. 첫 번째 1번. 나는 a 플러스 bi가 있고요. 그 다음 앞에 c 플러스 di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서 적어야 돼. a, b, c, d는 실수다. 그때 얘네를 더해주시면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직접 더하셔야 된다. A랑 C를 합쳐주시고요. B랑 D를 허수 부분끼리 따로 우리가 연산해서 연산한다. 루트 연산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야. 실수 부분 어디? 여기 실수부, 여기 실수부. 그 다음 여기 허수부, 허수부. 각각 잘 나눠서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연산하자는 거야.
얘가 기초야. 그러고 뒤로 넘어가서 계산 한번 하고 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i 빼기 c 플러스 di 이거 연산할 거거든. 그럼 똑같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얘는 놔두고 마이너스가 전개받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i. 그럼 실수 부분끼리 계산, 허수 부분끼리 계산 이렇게 된다는 거야. 허수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b랑 마이너스 d 있지. i에 대한 문자에 대한 동류한 계산이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 인수분해한 거예요. i 갖고. 오케이? 동류한 계산 느낌이야. 오케이? 색을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 a 플러스 bi랑요 c 플러스 di를 곱해볼 거야. 곱할 거야. 곱은 어떻게 할 건데 얘네를 그냥 문자로 i를 x에 대한 1차식처럼 i에 대한 1차식으로 보고 먼저 전개를 먼저 정확히 해. 1단계 전개한다. 그럼 얘는 ac 더하기 ab i. 그 다음 옆에는 bc i, 옆에가 bd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된 거야. i 제곱 때문에. 써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d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때 얘네 계산할 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 따로. 얘 i 없죠? 얘 i 없죠? 얘는 실수 부분. 그 다음 옆에는 허수 부분. 허수 부분 어떻게? AD, BC 다음에 대해서 I 달아준다 라고 한 거야. I 달아서. I 있잖아. 문자가 I가 있잖아. 그 다음 4번 연산 여기 밑에다 해가지고 맞춰놓고 싶은데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4번 우리가 나누셈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ABI 여기가 C 플러스 DI 요거 써있을 때 너네 루트라는 거가 분모에 1 플러스 루트 5가 있어. 그러면 분모가 루트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뭐 했어야 돼? 분모 유리화 했어야 되지. 분모값이 유리수 형태로 나와 있지 않으면 수의 형태가 똑바로 보이지가 않아. 통분이 돼 있는지 같은 식인지도 안 보여. 그래서 분모를 우리가 유리화를 한다가 수에 대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통분하기도 전에 계산하기도 전에 먼저 그 값이 어떤 값인지 나타낼 때부터 유리화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같은 관계인 거야. 얘는 루트란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루트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가 되는 거예요. 허수가 섞여 있으니까 실수화라고 부르는 거야. 분모 실수화. 옆에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모 실수화다. 이것만 표시해주면 돼. 분모 실수화. 불러줄 때 적어주셔야 돼요. 분모 실수화 4번. 그래서 다음을 분모 실수화 할 건데요. 우리 유리화의 기준식은 뭐가 될까요? 유리화를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유리화를 하는 거야? 합차 공식을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 형태로 C 플러스 DI 옆에다가 얘 혈레인 C 빼기 DI를 곱해주는 거야. 그게 유리하고 그게 실수한 거야. 1 플러스 루트 3이었으면 1 빼기 루트 3 곱할 거 아니야. 유리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C 빼기 DI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게 분모 실수한 거야. 그럼 다음을 끝까지 계산하시면요. 얘는 분모는 C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분자값을 전개 좀 해볼게요. AC 이렇게 두 자리 I 써있는 것들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BD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D 실수 부분 찾은 거고요. 이거 계산 분자값 하면 돼. 그냥 곱처럼 BC 마이너스 AD BC 마이너스 AD I 이렇게 연산해 준 거야. 그냥 위에 곱처럼 똑같이 처리한 거예요. 근데 분모값이 지금 더럽죠. 계산 끝까지 해야지. 요 값은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분모값이. 요거가 D제곱 I의 제곱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연산해서 플러스로 바뀐 거야. 플러스로.
그럼 이 형태는 내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갈라줄게. 실수 부분은 요거 분의 실수 부분. 얘가 하나,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 다음 끊어주는 거야. C제곱 D제곱분의 옆에가 BC 빼기 AD I다. 이렇게 써 있는 게 허수 부분. I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54페이지에 있는 거 네 문제만 빨리 한 번만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뒤에 켤레 연산들 해줄 거거든. 54번에 1, 2, 3, 4 내가 먼저 한 번만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쉬는 시간에 10분 쉴 건데 한 3분만 투자해서 한 번만 다시 해봐주면 계산 좀 이따 할 때 진짜 편할 거야. 네, 진짜야. 이거 어떻게 한다 했냐? 덧셈 하실 때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나눠줘야 되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요 앞에 있는 거 실수 부분은 2고요. 4죠. 그래서 실수 부분을 연산하시면 6 이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 여기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5, 3이죠. 얘네는 마이너스 2, I 이렇게 해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임을 바로 찾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연산을 실수부, 허수부 끊어서. 두 번째, 우리가 1 플러스 3i 54번이에요. 1 플러스 3i 그 다음 옆에 2 플러스 2i 얘를 곱할 건데 이때 곱하실 때 하나씩 전개하신다 말했어요. 2 전개하면 2i 전개하면 6i 전개하면 6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을 계속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얘랑 얘 곱하시면 6i 제곱 나오거든. 그때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줘야 되는 거야. 계속 계산할 때 저 부분을 퉁퉁 해줘야 돼. 그때 다음 계산할 때 어떻게? 실수 부분 따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허수 부분 따로 계산하시면 8i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 3 빼기 i의 제곱이 되고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적혀 있어. 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 계산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 자체를. 이거 앞에 거를 제곱하시면 9가 되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i가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i의 제곱돼서 i의 제곱인데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1로 바로 적어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거였어. i 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한 가지만. 그 다음 옆에 계산하시면요. 1 플러스 2i에다가 옆에 i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음에 맞춰서 연산을 한번 하실 때도 실수 부분 가자. 9,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실수 부분 값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8이 나온다. 8. 그 다음 허수 부분 계산하시면 둘이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4i가 나온다. 8 마이너스 4i 허수 부분 따로 실수 부분 따로 계산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요따 계산 한 번만 할게요. 2i분의 1 빼기 i가 되고요. 플러스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2i가 된다 라고 써 있는데 이때 하나씩 연산해 볼게요. 어떻게 연산을 할 건지 봐봐.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맞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모 실수할 때 켤레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해주는 게 맞아. 이게 실수하였어. 합차 공식을 이용하겠다. 그게 포인트였어. 근데 왼쪽은 순허수지. 순허수는 연산을 하실 때 켤레 곱하는 게 아니야. 어떤 걸 곱할 거냐면 무조건적으로 i 하나만 곱해주면 우리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실수하가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순허수는 i만 곱해서 실수한다. 이 부분만 잘 받아가면 돼. 일부러 넣어놨어 이 문제. 그래서 다음에 계산하시면 분모값이 2의 i 제곱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되고 i를 전개하시면 i 하나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럼 i 제곱 뭐라 쓴다? 얘를 마이너스 1로 쓸 거여서 다음을 플러스 1로 바꿔주자. 이렇게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1 빼기 i, 1 플러스 i니까 합차 공식 하시면 1 빼기 i의 제곱이어서 분모는 2가 되고요. 전개하시면 얘는 1 플러스 i 플러스 2i 플러스 2i 곱하기 i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라고 2i 제곱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정리한 거. 그 부분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 계산이 좀 짧아져. 그때 다음을 우리 요 뒷부분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잘 나눠서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 달리고 옆에는 플러스 3i가 달려. 그때 옆에 계산은요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를 분자 쪽에 당겨서 넘겨줄 거야. 통분 형태로 보기 위해서. 분수 계산이니까 통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때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수를 덧셈 걸어주시면 우리가 얘랑 얘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 허수 부분은 플러스 2i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된다 라고 이렇게 값을 정해줄 수 있다까지가 복소수 기본 연산이야. 한 번
그거 같이 쓰면서 할 건데 내가 쓰란 부분만 써봐. 너무 다 쓰면은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거 91페이지에 페이지 남는 부분 있잖아. 거기에다가 켤레복소수 연산할 거야. 켤레복소수 연산. 그래서 켤레복소수 연산을 할 건데요. 켤레라는 걸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거야. 나는 첫 번째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쓸 거고 W라는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로 쓸 거야. 그때 첫 번째 내가 하는 대로 맞춰서 적어줘야 돼. 근데 내가 적으란 것만 적어봐. 적으란 것만. 지금 요거 다 적으면 다 못 적어. 자, 나는 Z 플러스 오메가 해놓을 건데 지금 이거는 내가 일부러 옆에 쓴 거 안 지운 거거든? 이거 Z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W. 나중에 가면 오메가로 바꿀 거예요. W. 그때 얘네를 둘이 합쳐주시면 A 플러스 C 그 다음 옆에다가 B 플러스 DI 이렇게 옆에다 써놨죠. 맞지? 그때 얘네한테 우리가 바를 달아줄 거야. 켤레할 거란 거야. 얘한테 바 이렇게 달아줄 거야. 그럼 얘네 계산은 어디까지 똑같냐면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D 다음 부분에다 I 여기까지 똑같은데 얘 부호가 여기로 돌아가야지. 이게 켤레잖아. 얘네 통으로 켤레 건 거야 지금. 그럼 요 복소수에서 부호를 바꿔줘라 라고 한 거야. 현주야 알겠어? 현주. 요렇게 바꾼 거야 자리. 켤레 달았으니까 부호만.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냐면 Z 켤레 표시해 줄게요. 켤레는 A 빼기 BI고요. 그 다음 오메가의 켤레는 C 빼기 DI야. 그냥 오메가로 알아들어주세요. 안 된다. 말이 교정이 안 되네. 자, Z 켤레랑 오메가의 켤레를 둘이 합칠 거야. 둘이 더할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실수 부분 맞춰서 A 플러스 C 그 다음 허수 부분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I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허수 부분인 거야. 그럼요. 지금 이 값은요. 여기 자리 보여요?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시면 둘이 똑같은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는 과정은 뭐냐면 지금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알게 된 거는 Z 플러스 오메가의 전체 켤레는 Z의 켤레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로 켤레가 분할된다는 거야. 켤레가 끊어진다는 거. 그런데 켤레가 끊어져 있는 거를 다시 반대쪽으로 붙이셔도 같다는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거야. 등식이니까. 이게 하나고요. 이거 문제에서 이거 도구여서 이거 써야지 계산이 짧아. 안 그럼 저 옆에 거 계산 맨날 다 하고 있어야 돼. 하나 문제마다. 한 지점마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Z 빼기 오메가 요거 할 건데요. 옆에다 계산 써놨어. 둘이 빼신 거는 A 빼기 C, B 빼기 DI야. 그럼 이때 우리가 전체에다가 바 달아줄 거야. Z 빼기 오메가 자체에다가 바 이렇게 달아줘. 그럼 얘는요. 얘는 A 빼기 C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옆에 B 빼기 D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어디가 바뀌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다시 바꿔줘.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켤레잖아. 켤레 했잖아. 뒤집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적은 거랑 똑같이 Z 켤레랑 오메가 켤레 요거 있죠? 둘이 뺄셈 걸 거야. 뺄셈. 그럼요. Z 켤레랑 오메가의 켤레를 뺄셈 것이면 둘이 빼시는 거니까 얘는 A 빼기 C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걸리는 거니까 전개하시면 플러스 D I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요 마이너스를 전개해 주시면 지금 다음 부분하고 계산 일치하죠. 그래서 얘네가 둘이 계산 방식이 똑같고 따라서 여기서 알게 된 거는 우리가 Z 빼기 오메가의 전체 켤레는 켤레가 분리된다.
하나씩 분리된다. 지금 적을 게 첫 번째라고 요거 적을 거고 두 번째라고 요거 적을 거야. 이것만 적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옆에 계산 과정 나만 할 거야. 그래서 3번 여기다 쓸게요. 3번은 Z 곱하기 오메가 얘네 곱값은요. 곱하신 게 저 형태인 거야. 저기 주황색으로 적은 세 번째. 얘 형태는요. A, C 빼기 B, D 얘랑요. A, D 플러스 B, C, I 요 단체의 전체의 켤레 있죠? 요거의 전체의 통켤레야. 통켤레는요. 얘 이렇게 켤레 박았어. 그럼 어디에 돌려? 여기 부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된다 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럼 이제 또 아까 Z의 켤레랑 오메가의 켤레를 곱해주시면 돼요. Z의 켤레랑 오메가의 켤레를 전개 한 번만 내가 천천히 해볼게. 잘 봐봐. 하나 계산하시면 AC 둘 전개하시면요 마이너스 ADI 셋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BC 넷 전개하시면 플러스 BDI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음을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실수 부분 데리고 오시고요. 허수 부분은 어디야? 여기 I 달려있는 얘들 얘네가 허수 부분이죠. 그때 여기를 원래 사이에 플러스로 적는 게 계산이 조금 편리해 보여서 여기를 플러스로 적으시는 게 편해요. 근데 지금 잘 봐봐. 여기에서 보시면 얘네 둘의 값이 잠깐만 계산이 어디가 삥 났나? 잠시만요. AC, AD 플러스 아이고 여기가 계산이 하나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요렇게 여기 i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치다가 가려져가지고 계속 그냥 그대로 했다. 여기 한 번만 바꿀게요. 마이너스 BCI 요거 한번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BCI고요. 여기 i가 안 보여서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BCI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플러스 BD i의 제곱이지 플러스 BD i의 제곱인 거야. 그럼 요거 i 제곱을 어떻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 달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는 실수 부분 따로 계산해 주시면 AC 옆에 마이너스 BD가 되고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이렇게 해서 얘네가 묶여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됐을 때 안에 거가 다 플러스로 걸리게끔 해주면 지금 얘네 둘이 연산 자체가 아예 일치하는 거지 둘이.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야? Z 켤레랑 오메가의 켤레의 곱값이 각각 끊어진 곱값이랑 똑같다라고 켤레가 분리된다는 게 얘가 세 번째야. 지금 요거 갖고 계산할 때 많이 쓰이니까 요 부분을 계속 이입해달라는 거야. 위에 계산 필요 없고요. 이거를 요 부분을 지금 이해 못하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된다 결론이야. 이만큼 계산할 자신 없으면은 요거 켤레가 분리된다를 기억하자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문제가 쌓여갈수록 엄청 차이나. 숙제 누구는 1시간 푸는데 한 명은 한 20분 만에 푸는 거야. 요거 갖고. 이렇게 3번까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써주시고요. 켤레 분리. 그 다음 4번 할 거야. 4번. 그러고 나서 한 파트 나왔다. 한 파트. 딱 그거 하고 뒤에 62번까지 끝낼 거예요. 오늘. 시영아, 너 복소수 한 번 했었어? 한 번 했었지? 근데 처음 하는 친구도 있어. 다 해야 돼. 연자. 조금 기다려봐. 다음 거부터는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니까. 자, 요거 이렇게 기입해 주셨어요.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켤레 복소수 연산이라 쓰고 켤레가 끊긴다. 요만큼만 적어달라는 거야. 네모만. 지금 이거 다 적으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4번 하나만 나누셈도 켤레가 나눠지나 확인만 하고 5번 하나 기입하고 그 다음 옆쪽으로 넘어가서 계산 활용 높이는 거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 연산의 네 번째인데 얘는 Z랑 오메가를 나눈 값이야. 그거 여기에서 연산 찢어놨어요. 얘 어떻게?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여기 AC, BD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BC 마이너스 AD 요거에 I 이렇게 써 있어. 그때 다음을 우리가 켤레에 넣어주면 Z랑 오메가에 이렇게 켤레가 위에 이렇게 박혀 있어. 그러면 이대로 얘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켤레 하시니까 그대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두시고 부호만 돌려달라는 거지. 여기 부호만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둘이 똑같다 그대로. 이 형태인데 지금 이때 나는 어떤 계산할 거냐면 Z의 켤레랑 오메가의 켤레를 직접 나눠줄 거야. 그럼 얘네 나눠볼게요. 얘네는 C 빼기 DI분의 A 빼기 BI야. 그럼 이때 요 옆에다가 켤레를 곱해줘야지 실수화가 된다고 말을 했어. 그럼 다음을 연산 한 번 더 해주면 분모값은 C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합차 공식으로 D제곱 I의 제곱이 되니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우리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가. 요거 마이너스 1 넣어준 거야 계산에. 자, 그러고 분자값 전개하시면 AC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ADI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BCI가 되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BDI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BDI 제곱을 쓰시고요. 이따 잘 봐봐. 이거 I 제곱 헷갈리시는 분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괄호 치고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곱하시면 얘가 플러스 이렇게로 돌아간 거야. 요거야. 자, 영상 헷갈리시면 돌려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 끝까지 해볼게. 이렇게 분모가 있고요. 실수 부분 우리가 어떻게 AC 플러스 BD가 되고 그 다음 허수 부분은 AD 마이너스 BCI가 된다 라고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어때요?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이렇게 끊기는 거지. 여기가 실수 부분, 여기가 허수 부분이야. 허수 부분이 지금 다음 요 자리에 마이너스가 전개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둘이 일치하는 거야. 계산 자체가. 여기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꿔준 현상이니까 식이 길어서 한 번 더 쓰기 힘들어요. 마이너스 바꿔서 전개한다 라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 똑같아. 따라서 우리가 결론이 뭐야? 분수 형태도 켤레가 하나씩 쪼개진다는 거야. 켤레 분자에다가 따로 분모에다가 켤레 이렇게요. 켤레가 또 분배된다. 요만큼만 4번이라고 적어달라고. 4번이 요만큼이라고. 네, 네모된 거 요것만요. 제가 아까 그렇게 네모들만 4번 써주면 우리가 이게 켤레 복소수 연산 성질이야. 쟤네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 쪽 개념 조금만 더 할게요. 진짜 거의 끝났어 이제. 여기 켤레 복소수에 연산까지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92페이지 거기 켤레 계산 성질 있거든. 그거 2가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Z랑 Z의 켤레를 더해볼 거야. 그러면 복소수랑 복소수의 켤레 더했어. 그럼요. 아까까지 계속 만든 형태로 Z는 A 플러스 BI라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Z의 켤레는 A 빼기 BI로 부호가 다른 걸 적었을 때 둘이 더하잖아? 둘이 더하면 어떤 값이 나와? 이 A라는 실수값만 나와. 둘이 더해보세요. 여기 지워지지? 얘가 한 가지, 그 다음 거기 다 써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걸 다시 더 적어야 돼. Z랑 Z의 켤레 곱하시면요. 얘는 합차 공식 형태잖아. 그럼 앞에 거에 제곱 적으시고요. 그 다음 뺄셈 적고 뒤에 거 BI의 제곱 적어주는 거야. 그럼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I의 제곱 되겠지. I의 제곱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도 실수값만 남아. 그러고 세 번째
Z랑 Z 켤레의 차를 구할 거야. 이게 안 적혀 있거든. 둘이 차 해보실게요. 둘이 뺄셈 걸어. 그럼 뺄셈 것이면 실수 부분끼리 지워지고 마이너스 전개받으면서 연산이니까 얘는 EBI라고 순허수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때 내가 왜 얘네를 계산하고 있냐면 켤레 값에 대한 문제잖아. 켤레 문제잖아. 각각 Z에다 A 플러스 BI, A 빼기 BI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켤레 간의 합과 켤레 간의 곱과 켤레 간의 차로 우리가 얘네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은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유 자체는 들어드릴게요. 자, 봐봐. A 플러스 BI를 갖다 대입하시면 우리 어디다 대입하시면 실수 부분 있고 허수 부분 있지. 항이라는 기준으로 덧셈을 단위로 끊어져 있는 게 항이니까 두 단위야. 두 개의 항이에요. 근데 얘네 통으로 대입하시잖아. 실수 값으로 한 가지고요. 얘네 곱값을 대입하잖아. 얘네도 실수 값으로 하나의 값이고요. Z 빼기 Z의 켤레잖아. 순허수 값으로 한 덩어리란 거야. 순허수거나 실수만 낸다고 지금 계산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A제곱, B제곱 이거는 항 두 개인데요. 그게 아니라 복소수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나눴을 때 얘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둘 다 계산해야 되는 값인데 얘는 실수만, 얘는 실수만, 얘는 순허수만 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범위 자체가 한쪽만 실리니까 우리가 계산 자체가 한 부분만 하게 돼 있어서 계산 자체가 단조로워진다고. 그게 계산이 빨라지는 거야. 일단 얘가 계산 용이해진다. 이것만 잡아주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합과 곱과 차를 이용해주면 좋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주는 거야. 그게 연산 제일 쉬워지는 거고요. 포인트가. 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심화 내용. 그 다음 4번. 실수의 켤레는 그 실수 그대로거든. 그 실수 그대로. 실수의 켤레는 그 실수 그대로야. 뭔 말이냐면 봐봐. 일부러 조금 더럽게 좀 써볼게. 마이너스 7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7. 얘는 복소수로 우리가 바꿔서 전환해서 볼 거야. 얘도 복소수 맞거든. 이 실수도. 그거는 마이너스 7 플러스 0i 이렇게 나타나진 거야. 그러면 얘가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됐던 거거든. 아까 분류했던 거에 따르면. 근데 얘에 대해서 켤레를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0i 이렇게 된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7의 켤레란 건 마이너스 7 그대로 나온 거야. 이거 계산 안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실수라고 써있으면 실수의 켤레는 그 실수 그대로 나온 거야. 허수 부분 보호만 뒤집을 거여서. 그게 주요 문제인데 요거 갖고 우리가 심화 문제 나와요. 그 아래에 있는 예시 보실게요. 얘 한 가지만 할게. 이건 못하겠으면 지금 두셔도 돼요. 계약하시고 되시면 돼서. 잘 안 되면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아. 얘가 실수래. 이 값이 실수야. 얘가 실수야. 그러면 다음을 켤레하시면 실수의 켤레니까 뭐란 거야? 원래 값 그대로 하얀색 글씨랑 똑같다고. 켤레 하셔봤자 실수의 켤레니까 그 식 그대로라고. 근데 이때 잘 봐. 요 부분 이제 안 적을 거예요. 적지 마. 이 켤레 분배 내가 혼자만 하고 보고 하는 방법 알려줄게. 기술로 할 거야. 자, 요 통에 대해서 통켤레야. 맞지? 그러면 아까 말했는데 분자에다가 나눠줄 수 있고 분모에다가 나눠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얘가 켤레의 켤레지. 켤레를 한 번 하시면 부호가 뒤집히는데 한 번 더 켤레를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Z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때 분자도 하나씩 떼주면 되겠지. 1 플러스 Z의 켤레 이렇게 띄어지는 거지. 근데 1의 켤레 이렇게 보시면 1의 켤레도 1이니까
그냥 1로 놔주시는 거야. 그럼 요만큼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켤레가 어렵게 나와도 잘 봐봐. 켤레를 어떻게 연산할 거냐면 켤레를 모든 항에다가 다 분배해 주는 거야. 그냥. 왜? 아까 내가 실컷 1, 2, 3, 4 쓴 게 켤레 계산은 모두 다 분할시킬 수 있다가 지금 주요 얘기였던 거야. 곱이든 합이든 차든 나눗셈이든 구분 없이 다 띄워줄 수 있다. 그럼 다 띄워주시면 다 하나씩 띄워준 거야. 하나씩 띄워. 띄워. 이렇게. 다 띄워줬어. 그럼 Z의 켤레지. 얘는 Z로만 바꿔줄 수 있는데 Z의 켤레를 다시 한번 켤레 씌우면 원래 값이야. 아, 요거까지야. 오늘 개념 요거까지예요. 그럼 1의 켤레는 1이죠. 옆에 Z의 켤레. 여기까지만 이것만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 얘가 다음 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1 플러스 Z, 그 다음 얘가 Z의 켤레. 얘랑 일치한다, 식이. 그럼요. 지금 다음 값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수식은 나는 X자 연산할 거라 했어. X로 이렇게 연산해줘. 그럼 얘랑 얘 곱하시면 Z 더하기 켤레 더하기 Z 켤레의 제곱. 얘랑 얘 전개하신 거예요. 한번 써드릴게. Z의 켤레를 1 플러스 Z의 켤레. 그 다음 옆에 Z를 1 플러스 Z. 전개할게요. Z 켤레의 제곱. 얘는 Z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로 우리가 전개받은 건데 얘가 중요해. 얘 계산할 수 있어야지 돼. 어떻게 할 거냐? 좌변식을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우변을 좌변을 이항하셔도 문제 없어요. 이항할 거야. 이항해서 위에다 쓸게요. Z제곱 플러스 Z에다가 우리 좌변에 있는 켤레식을 노란색으로 써줄게. 요 값은 0이야. 그때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4가지 항짜리인 상태여서 자 봐봐. 얘랑 얘를 우리가 합차공식 형태로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그 옆에 Z 빼기 Z의 켤레 값이 0이다. 다음이 써져 있는데 앞에 있는 요 부분을 합차공식 인수분해로 걸어주시면 공통 부분이란 게 제작돼요. 무조건이야, 복소수 연산할 때. 진짜 공통 부분 꼭 나와. 인수분해 단원에서 더 잘 맞춰 있어, 지금 복소수 연산할 때. 켤레 내용이. 자, 그래서 Z 빼기 Z 켤레 얘로 묶어주시면요. 앞에 값이 Z 플러스 Z 켤레가 되고 뒤에 값이 플러스 1는 0 썼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야. 어떤 거냐? 요 값은 0이거나 또는 요 값이 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가 Z는 Z 켤레다. 써줄게요. 첫 번째 1번. Z 빼기 Z 켤레는 0이다. 따라서 Z는 Z 켤레다가 왼쪽 거. 두 번째가 Z 플러스 Z 켤레 플러스 1은 0이다. 둘. 이렇게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야. 이거 심화 내용이어서 못하겠으면 요거 안 해도 돼. 요거 보고 한 달 반 있다 하면 돼. 그냥 왼쪽까지 할 수 있는데 저 왼쪽까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얘 Z는 Z 켤레래. 그럼 얘는 아까까지 말한 거랑 똑같이 Z는 실수다 라고 실수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요. Z 플러스 Z 켤레야. 얘는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1 적으시고요. Z랑 Z 켤레 더하시면 어떻다? 실수 부분만 남는 거지. 지금 저기 아까 했지? 둘이 더하시면 허수 부분 제거잖아. 켤레니까.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연산되는 거야. 그럼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복소수 Z다. 라고 실수 부분 값이 잡힌 거야. 실수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갖고 실수부 잡고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아닌 거 잘 골라주면서 문제 풀겠다는 거야. 얘를 A 플러스 BI를 대입 넣잖아? 문제별로 쉬운 계산만 해결되고요. 어렵게 나오면 잘 안 돼. 진짜야. 여기가 2차 형태 같은 게 안 걸려 있어서 쉬운데 2차, 4차 같은 거 걸려도 아래식으로는 되거든? 요 인수분해 형태로. 근데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I 대입하는 순간 4차 걸려 있으면 거기부터 계산이 아예 안 돼. 4차 계산만 하고 다시 아까 내가 계산한 거 그만치 다시 다 잘라가지고 해야 돼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걸 EX에다가 정리 잘해주세요. 얘 정리 잘해줘. 시영아 이거 정리 좀 잘해줘.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금방 푸니까.
태권아 아직 안 됐어? 한 문제 남았어? 그거 나 내 책상 알지? 저기 왼쪽이거든? 프린트 앞에? 거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내고 가. 알겠지? 그리고 나와야 되면 내가 연락할게. 30분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나오면. 내일 또 영어학원 끝나고 잠깐 와. 그 전에 와야 돼. 그 전에 그럼 시간 될 때 와. 그래서 틀린 것만 봐줄게. 좀 보고 오늘 밤에 연락 줄게. 알겠지? 숙제 카톡에 보낼게. 진무야, 숙제 카톡에다 올릴게 번호. 아니에요. 힘들지? 머리 아파? 그럴 수 있어. 머리 아프다. 진짜다. 어떤 거? 내일 갖고 와. 내일 따로 봐줄 거야. 그러고 오늘 거 영상 내일까지 한번 다시 보고 와. 내일 그 책 그냥 그대로 갖고 와. 숙제 다른 거 아닐 거야, 편지는. 자, 그래서 55번 갑니다. 55번으로. 자, 62번까지 다 해볼 거고 조금 빠르게 풀 테니까 시간상 조금 빨리 풀어야 돼서 그 계산 연산 설명을 다 하나씩 좀 해야 돼서 하느라 좀 오래 걸려서 우리 문제 좀 빨리 풀어볼게요. 자, 55번. 아까 말했던 그 형태인데 우리가 첫 번째 1 플러스 2i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2i 플러스 3이 잡혀 있고요. 다음에 대한 켤레가 잡혀 있고 그 다음 옆에 1 빼기 i분의 2i 이렇게 써 있어. 그때 얘네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2i 플러스 3의 켤레 아까 했죠? 얘를 마이너스 2i 플러스 3으로 꼭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가 포인트야.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넣어놨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한다. 마이너스 2i 전개하면 3 전개하면 마이너스 4i 제곱이어서 플러스 4 전개하시면 얘는 플러스 6i 여기까지가 앞덩어리야. 앞덩어리 계산하시면 7 플러스 4i가 된다. 가 앞에 요 부분이야. 그 다음 옆에 있는 계산을 하실 때는 합차 공식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분모 실수화가 된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1 빼기 i의 제곱값이니까 얘는 계산하시면 분모가 2가 되겠죠. 2. 그 다음 계산 연산 우리가 할 때 이 i 옆에 1 플러스 i 있단 말이야. 수를 키우지 마시고 약분되는 숫자가 있으면 약분을 먼저 거시고 전개하시는 게 빠르다. i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얘랑 쟤를 합쳐주시면 얘는 6 플러스 5i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된다. A, B는 30. 그냥 전개하고 계산한 거야. 앞에 54번하고 똑같아. 얘 때문에 만들어 놓은 문제야. 그래, 괜찮지? 이거 자 56번. 네, 56번. 56번의 문제 포인트는 실수 x라고 써있는 게 문제 포인트야. 56번. 실수 x라 써있는 거. 그래서 실수 x라 써있기 때문에 다음 복소수가 첫 번째 1 플러스 i에다 x제곱 잡혀 있고요. 옆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빼기 4i 다음으로 써있을 때 내가 요 자리를 전개를 해볼 거야. x제곱 플러스 x제곱 i가 되잖아. 맞지? 얘에서 x제곱이란 이 숫자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어서 실수 부분에 들어가진다가 문제 풀이 포인트야. 그냥 얘밖에 없다고. 얘 실수 부분 마이너스 3x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는 실수 부분 이렇게요. 그런데 허수 부분은 그럼 x제곱 얘도 실수잖아. i 달려있잖아. 얘 허수 부분에 들어가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옆에 i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실수 x 안 써있으면 이연사 하시면 문제 잘못된 거야. 보기에서 그렇게 만들어. 연산해서 나누면은 실수랑 안 써놓고 다음 값이 된다 라고 써있으면 땡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얘가 뭐라고?
실수래. 실수면은 어디 값이 0이 됐어야 돼? 허수 부분값이 0이 됐어야 돼. 근데 나 쓰는 거 봐봐. 첫 번째, 무조건 허수 부분값부터 분류하세요. 요 값이 0이다. 요걸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값이 0이다. 허수 부분값이 0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돼? x제곱은 4다. x는 뿔마 2겠죠. 제곱근 처리로 하시면 두 값 나온다. 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i 빼기 2 x 플러스 i 빼기 3이 순허수다 라고 써있어. 실수 x. 이때도 x가 실수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이 부분은 실수 부분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전개하시면 xi 하나 마이너스 2x 둘이야. 그때 마이너스 2x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 마이너스 3도 실수 부분. 그 다음 옆에 x가 있고요. 옆에 계산하시면 플러스 1 i. 얘가 순허수다 라고 써있는 거야. 순허수 말이 뭐였는지만 기억하면 돼. 허수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괜찮아? 허수 부분만 남아있는, 안 괜찮죠? 이거 허수 부분만 남아있다. 이게 순허수였어. 용어 정리를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1 값이 0이면 돼야 돼? 안 된다가 첫 번째야. 여기가 0이 되면 허수 부분이 없는 거잖아. 반드시 허수 부분부터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까 복소수 분류 그거부터 했어.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순서 있어. 그 다음에 순허수니까 실수 부분 요 자리 있죠. 실수 부분 값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값은 값이 0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얘가 그리고로 걸려 있는 거야. 얘가 되고 얘도 되셔야 되는 거야. 둘 다. 그래야지만 순허수거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고 실수 부분은 0이어야 돼. 둘 다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그리고 얘 값은 xx 마이너스 3, 1. 따라서 x값은 3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다. 다음으로 써지는데 x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수 없다고. 따라서 x값은 3이 된다. 라고 되는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둘 다. 둘 다 만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같이 갈 수 없지. 저기서 버리래. 라고 한 거야. 이렇게요. 자, 앞에 봐요. 자,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A 값이 실수라고 끊겨 있으니까 다음 복소수를 먼저 1단계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갈라줄 거야. A제곱, A제곱 I니까 실수 부분 하나, 허수 부분 하나에 A제곱 들어가. 그 다음 마이너스를 전개받으면서 A까지 전개해주니까 마이너스 A가 실수 부분. 그 다음 전개하시면은 마이너스 3A가 허수 부분. 전개해서 풀어놓고 A, 우리가 I 있는 거 없는 걸로 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어. 숙제 때문에. 쌤이 알아듣지? 자, 그 다음 요게 2I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옆에 플러스 2I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Z제곱이 음의 실수래. 그럼 Z는 무슨 값이어야지 됐죠?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 나오는 거 범위 딱 하나밖에 없었어. 어떤 거? 순허수여야 됐어. bi의 제곱이니까 b제곱 i제곱 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었어. 그래서 z는 순허수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어 붙일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옆에 z식을 보시면서
순 허술려면 으로 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야 돼. 이거를 z 제곱하는 순간 식이 장난이 아니야. 저거 완전 제곱식 풀어야 돼. 이거 단체로. 못 풀어. 알겠어? 항 더 많으면 풀 수가 없다. 야. 자, 그래서 z는 순허수니까 어떻게 1번 허수 부분값이 0이 아니고, 두 번째 실수 부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실수 부분은 0이다. 따라서 다음 식은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돼서 a 빼기 2랑 a 빼기 1 값은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얘는 0이 아니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잘 풀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a 값은 2가 되면은 0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2가 되면 0이 돼. 두 번째 1값이 되면은 0이 돼. 인데 얘가 0이 안 된다는 어떻게 푸냐? 요 사이가 그리고로 붙여줘야 돼요. 이거 2학기 거랑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 하실 때 제일 중요해서 그리고 맨날 써주는 거야. 그리고 봐야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또는하고 다른 표기야. 또는은 둘 중 하나 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안 된다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식은요. 얘는 a,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a 값은 2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풀릴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 근데 1번과 2번 조건이 그리고로 또 붙여 있는 거잖아. 그럼 모두 다 같이 만족되는 식이 되셔야 된다고. 안 된대. 버려. 안 된대. 상관없네. 라고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연립 개념이 처음 나와요. 이걸 연립 개념이라 해요. 같이 만족시켜야 돼. 하나뿐만 아니라 옆에 식 또한 같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58번. 58번. 우리 그냥 62번까지 그냥 하자. 하고 가자. 하고 갈 거예요. 자, x랑 y가 무조건 지금 어떤 형태인지 봐야 돼. x랑 y가 어떤 형태야? 58번에 1번 봐보세요. 숫자가 어디 부호만 달라? 허수 부분 부호만 달라. 서로 켤레라는 거야. 둘이 켤레세요. 켤레. 그때 문제에서 뭐 구하래?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값 구하세요 라 써있어. 다음을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지 않을 거란 거야. 켤레니까 켤레 연산을 이용하겠다고. 아까 기억나? 합과 차랑 곱을 이용하면 계산이 단조로워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이니까 분수식은 무조건적으로 통분을 하셔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값을 구할 거니까 통분해 주시면요. y를 우리 xy로 통분했으니까 얘는 y제곱 되고요. 얘는 x제곱 되겠죠. 그때 분자랑 분모에 맞게끔 우리가 잘 구할 수 있는 값을 x 더하기 y 둘이 합치시면요. 더해 2죠. 둘이 곱하시면 합차 공식이죠. 1의 제곱 빼기 루트 2i의 제곱 이렇게가 합차 공식이잖아.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얘는 1 빼기 2i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3이 되는 거야. 곱값은. 얘네 갖고만 우리가 분자 분모 처리해 주자 라고 한 거야. 절대 대입하시는 거 아니고 켤레로 보시고 켤레 연산 이용하자. 그래서 얘의 제곱값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6인 거야. 다음 값은 3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알아먹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두 번째 얘가 최초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걸 구할 건데 이걸 시계값 문제라고 하는데요. 시계값 문제가 제일 최초로 나온 게 x가 3일 때 2x 빼기 7의 값은 2라고 써 있었던 문제야. 2x 빼기 7. x가 3이야.
대입하면 몇이에요? 조심히 가.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3 대입하시면. 이게 시계값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를 x에다 대입하는 거잖아. 대입. 대입 맞아요? 근데 대입할 건데 얘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대입에 대한 계산을 생각해봐. 다음 숫자를 대입한다, 대입한다, 대입한다. 3번 대입할 거고 3차도 계산하고 2차도 계산하죠. 계산 자체가 많이 긴 거야. 단순화를 안 시키고 그냥 대입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지 계산 코드 있을 거야. 자, 볼게요. 다음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처리하셔야 돼요. 1번 한개수를 줄인다. 한개수를 줄이기. 그 다음 두 번째가 차수를 낮추기. 두 가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계산으로 가는 거야. 한개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추는 거야. 한개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출 거야. 그 말이 뭐냐? 지금 주어진 등식을 사용해서 한개수도 줄일 거고 차수를 낮춰서 왼쪽처럼 중1 때 처음 한 문제처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대입 횟수가 줄어. 항이 주니까 대입할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 관점을 풀어야 된다고. 문제가 어려워도 여기 안에서 제한적으로 나와. 자, 그래서 다음 식을 x는 2분의 3 빼기 i잖아요. 양변에 1을 곱해. 그럼 2x는 값이 3 빼기 i죠. 이때 3의 값을 이항할 거고요. 그럼 2x 빼기 3 값은 마이너스 i야. 양변에 제곱할 거예요. 양변의 제곱. 등식이니까 양변 제곱해도 등식의 성질이거든. 똑같은 거 곱한 거여서. 그럼 얘의 값을 제곱하시면 왼쪽은 완전 제곱식 푸시면 4x제곱 마이너스 4, 3, 12x 그 다음 앞에 플러스 9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i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때 다음 식을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은 0이 된다. 여기까지 와요. 그때 2를 모두 다 나눠주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된다. 얘 값이 0이야. 그때 차수를 낮추려고 하는데 당연히 3차짜리부터 낮춰야지 계산이 쉬워질 거 아니야. 그럼 3차에 맞춰가지고 낮출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낼 거야. 그럼 얘가 2차지 지금. 3차 형태로 만들기 위해선 양변에 x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2x 세제곱이 되고요. 옆에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5x는 0이 된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이때 이 x 세제곱 값은 6x제곱 마이너스 5x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2x 세제곱 대신에 6x제곱 마이너스 5x를 끼워주면 차수가 내려간다는 거야. 요 말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럼 대입 횟수가 줄어 계산이 쉬워져. 그럼요. 2x 세제곱에 단체로 끼웠으니까 다음 식은 여기 네모 칸에다가 6x제곱 마이너스 5x를 끼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요 계산을 한 거야. 그럼 요 6 보이죠? 요렇게가 지워지네.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 요만큼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요 식하고 얘가 똑같은 식이 되면서 x값에 단 한 번만 대입하시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저 대입을 해가지고 3차 계산하고 2차 계산하고 대입하고 덧셈하고 뺄셈하고 아니고요. 한 번만 대입하시게 대입 횟수를 줄이겠다. 내가 시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괜찮네.
그럼 저렇게 계산할 건데 지금 다음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아까 대입을 쭉쭉 실어줄 거야. 대입을 막 하나씩 다 해. 그렇게 계산 안 할 거라고. 복소수는 편례 연산이 우리가 유리해지고요. 그 다음 대입 횟수를 줄이는 연산이 필요해. 그럼 대입 횟수를 줄이겠다. 대입 횟수를 줄인다. 다음 대입 횟수를 줄이겠다. 요게 써주세요. 대입 횟수 줄이기. 줄이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차수가 있을 때는 한개수 줄이고 차수 낮추는 건데 다음처럼 우리가 차수가 차이가 없어. 그때는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묶음을 만드시면은 우리가 대입 자체가 공통인수 때문에 줄어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 묶이니까 덜 대입할 수 있다고. 덜 대입. 자, 그럼요. 다음 앞부분 알파로 묶자. 알파 켤레, 베타 켤레. 그 다음 뒷부분을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줄 거야. 마이너스 베타로 묶은 이유는 공통부분 나와지게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공통부분 잡혔다. 알파 켤레, 베타 켤레. 그럼 앞에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묶어주시면 다음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한 번만 둘이 차연산하시면 요만큼이 처리된 거야. 절반이. 대입 몇십 번 할 뻔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입 8번 할 뻔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알파 빼기 베타 둘이 뺄셈 하시면 어때요? 얘가 실수 부분 2 허수 부분이 3i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그러고 두 번째 켤레 연산을 아까 이용하자 해서 뭔 얘기냐? 지금 다음 값 보이세요? 여기가 뭐랑 똑같아? 한 방에 알파 베타의 통켤레랑 똑같은 거야. 끊겨 있는 거야, 켤레가. 한 번에 쭉 쳐줘도 똑같다고. 그러면 옆에 그 값 구해놨으니까 우리 이거 뭘로 하면 돼? 2 빼기 3i로 그냥 돌려주면 된다고. 이게 켤레 연산 활용이야. 한 번에 이거 쭉 친 거랑 둘이 똑같다고. 잘 모르겠어? 알겠어? 이거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하신 거랑 똑같아서 이 값하고 요 값을 우리 합차 공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2의 제곱 4.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3i의 제곱이어서 얘가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여서 연산하시면 얘는 13이다 라고 13값 나온 거야. 이렇게요. (60번) 복소수 z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고르래. 항상 실수. 요거에 맞춰서 가실 거고요. 기억번 z 빼기 z 켤레 잡혀 있고요. 니은번 i z 켤레 잡혀 있고 디귿번 z 플러스 i z 켤레 빼기 i. 그 다음 리을번 z 1 플러스 i 더하기 z 켤레 1 빼기 i. 자, 와다다다 풀고 이것까지만 할게요. 요것까지만 하고 자, 봐봐. 나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z값은요 a 플러스 bi로 두시고요. z의 켤레는 a 빼기 bi로 놔주시면 둘의 차는 어땠어? 둘이 뺄셈이니까 얘는 2bi 된다 라고 했었지. 그 다음 니은번 z 켤레에다가 i 전개해달라는 거야. 이따 i 전개해주세요. 그럼 얘는 ai가 되고요. 옆에 마이너스 bi 제곱 되니까 얘는 ai 플러스 b로 이렇게씩 써지지. 근데 항상 실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음 두 식은 b값이 0일 때는 실수가 되는데 b값이 0이 아닐 때는 실수가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실수가 아니란 거야. b값이 0일 때만 실수고요. b값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면은 우리가 순허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실수만 되는 거를 찾으세요. n은 맞지 않다는 거야. 항상 글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안 돼. 얘도 안 돼. 여기 자리 살잖아. 라고 한 거야. 그러고 디귿번, 리을번도 계산을 일단 먼저 해주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는 자 봐봐. z값에다 a 플러스 bi 이렇게 넣어서 z 켤레에다 요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되는데, 근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z 플러스 i 있죠? 얘 앞에 거. 얘한테 켤레를 붙여줄 거야. 그러면 켤레는 분배되시면서 앞에 거가 z 켤레, 뒤에 거 i 있지? i에 켤레 붙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끊기는 건데 얘는 앞에 z 되고요. 얘 뒤에 거가 마이너스 i로 돌아간 거야. 지금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켤레 관계란 거야. 켤레. 둘이 켤레 관계라고. 그래서 켤레끼리 곱했잖아. 우리 켤레랑 원래 거를 곱하시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실수된다고. 원래 거랑 켤레 곱하시면 뿔마 걸리니까 합차 공식 통해서 얘는 실수된다로 보시면 켤레 아까 관계식을 이해된 거고요. 대입하셔서 해도 우리가 켤레 쪽이니까 다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a 플러스 bi를 넣고요. a 빼기 bi 넣어서 연산 끝까지 하셔도 실수 부분만 살아. 허수 부분이 0이 돼. 그래서 그렇게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건데 디귿번만 계산을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z값은 a 플러스 그 다음 b 플러스 1 다음에다 i 이렇게 된 게 앞에 부분이야. 그 다음 뒤에 거는요. z의 켤레는 a 빼기 bi죠. 그럼 a 빼기 bi인데 마이너스 b 플러스 1 i 이렇게 걸리니까 얘네는 합차 공식으로 계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끝까지 적어줄게. 보통 이걸로 지금 처음엔 할 것 같아서 a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뒤에 거 b 플러스 1의 제곱에 i의 제곱이니까 다음을 플러스로 이렇게 가시면 얘는 i 부분 없이 온전히 실수만 남는 거 맞지? 이게 계산이고요. 사실 아까 켤레 성질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 리을번은 못 해주겠거든. 대입 갖고. 대입하시면 진짜 오래 걸려. 잘 봐봐. 씩 봐. z 있고요. 1 플러스 i 있고요. 다음 위에 줄은 z한테 켤레 걸린 계산이잖아. 이렇게 켤레. 그 다음 얘를 켤레 씌우시면 1 플러스 i, 1 빼기 i. 켤레 맞지? 이거 원래 거에다가 켤레를 더해 주신 거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만 남는다고 아까 했었어. 켤레 성질. 이렇게 해서 얘는 실수다. 디귿 리을 동그라미. 이렇게 된 거야. 자, 숙제